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같이 2008년도 우리 1회 전기산업기사 문제, 전기기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번 봐주시면 됩니다. 41번 보시면 다음 중 변압기위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깡통 안에다 절연유를 갖다 집어넣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누구였냐면 그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절연 효과, 열방산 효과, 이렇게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우리 그 절연유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죠. 그래서 절연유의 우리 구비 조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였냐면 우리 절연 내력이 커야 되더라. 그렇죠? 어떤 온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점도가 낮아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액체 끈끈한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화점이 뭐예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30도 이상에서도 견뎌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그래서 영하 30도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보면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그래서 위아래, 요걸로 기억을 하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 옳은 거 물어봤는데, 절연 내력이 낮을 거 틀렸고요. 인화점이 높을 거 맞죠? 여기 세 번째 조건.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맞습니다. 3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점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맞는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점도가 낮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비열이 적다가 이제 크다고 해야죠.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작을 게 아니라 커야 되겠죠. 냉각 효과가 커야만 우리가 그 열을 갖다가 방산시키는데 효과가 높겠다.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응고점도 낮아야 되는데 높을 것이라고 틀렸죠. 그래서 인화점이 높을 거 이거 2번 답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4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실하계 전동기 특성과 가장 가까운 전동기 나왔는데, 우리 실하계 전동기는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죠. 그래서 직류 분권 전동기와 특성이 비슷한 우리 정속도 전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권 전동기 비슷한 전동기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할게요. 분권 전동기의 운전 중에 계좌 저항을 계좌 저항기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냐. 우리 회전수 공식 보면 되는데, 우리 회전수 N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단위는 이제 RPM으로 이제 물어볼 거니까. 자, 우리 회전수 N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상수 K에다가 우리 파이분의 2 요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우리 분권이면 V-IA RA고요. 직권 전동기를 주면 V-IA에 RA 플러스 RS를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60을 곱했을 때 이제 분당 회전수 RPM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 요 자속 파일을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IF 계좌 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계좌 전류가 자속이니까. 그럼 요 계좌 전류는 다시 쓰게 되면 우리 RF분의 V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 뭐냐면 계좌 저항을 크게 했다고 그랬죠. 계좌 저항. 그럼 얘가 커지면 계좌 전류는 감소하죠. 그럼 자속도 감소하는데, 회전수하고 자속 계좌 전류 무슨 관계다? 이건 반비례잖아요. 회전수는 증가한다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답은 몇 번이에요? 증가한다에 답 2번이 되고요. 기출문제에 세 문제 있다고 했어요. 계좌 저항이 커지면 회전수 증가,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회전수 증가,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 증가. 그래서 무조건 증가가 답이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거의 90% 이상 직권 전동기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E는 V-IA에 우리 RA 플러스 RS 요 공식 이용해서 60을 곱해서 계산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직권은 뭐야?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이니까 IA와 IS와 I와 파이가 다 같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하 전류가 예를 들어 10A 주면 자속도 10이고 전기자 전류도 10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일정한 특성을 이용해서 회전수를 물어보는 직권 전동기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4번 문제는 두 개의 사이리스터 단상 전파 줬죠. 단상 전파. 그죠? 단상 우리
전파. 거기다 밑줄을 하나 그어놓으시면 되겠고요. 90V의 직류전압. 그러니까 ED가 직류전압이 얼마란 얘기냐면 90V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최대 역전압 물어봤어요. 최대 첨두 역전압. 우리 첨두 역전압을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했죠. PIV라고 했죠. 그래서 PIV는 얼마예요? 반파는 루트 2의 2고요. 전파니까 2배. 2 루트 2의 2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직류니까 바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ED는 얼마예요? 우리 0.45는 반파. 0.9의 2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되니까 2는 어떻게 돼요? 0.9분의 우리 9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0V 나오죠. 그래서 2 루트 2에다가 100을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283V 나오죠. 283V.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좀 밑에 해설 보면 PIV는 해가지고요. 파이 곱하기 E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 우리가 ED라는 것은 전파일 때 어떻게 써요? 파이분의 2 루트 2의 2라고 쓰잖아요. 우리 요때 2를 갖다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2분의 2D 파이가 되는 거죠. 2D 파이.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정리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같이 해야만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합니다. 정리로 쪽에서. 그래서 2번이었고요. 그 다음 45번 한번 볼게요. 45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자, 25kW 125V 단자전압이 되겠고요. 1200rpm의 타이어자 발전기가 있대요. 거기 1200rpm에다 좀 밑줄을 그으세요. 타이어자 발전기 밑줄 그으시고 전기자 저항 브러시 펌은 0.045ohm이고 정격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을 때 속도를 200rpm으로 늦췄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전수가 얼마냐면 1200rpm을 준 건데 지금 회전수를 갖다가 바꾼 거죠. N-라고 할게요. 요거를 200rpm으로 늦췄대요. 그럼 얼마 감소한 거예요, 지금? 1200에서 6을 나누면 200이잖아요. 그래서 6배가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배가 된 거죠, 회전수가.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전기자 반작용 무시하고 전기자 회로 및 부하 저항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론은 저항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볼까요? 일단 전류값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타이어자 발전기에서 보면 전기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가 같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V분의 P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타이어자 발전기 V 플러스 IA의 RA가 되는 거죠. 우리 분권하고 타이어자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집어 넣어 봅시다. V가 얼마냐면 125V 줬고요. 그 다음에 용량 P가 25kW니까 기본 단위로 가야 되니까 10의 3승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부하 전류 물어봤죠. 부하 전류. 그럼 봐봐요. 지금 전압은 일정하죠. 전압. 그죠? 우리 여기다가 또 쓰면 K-파이 N이라고 쓸 수 있거든? 요거는 이제 그 변함이 없으니까 난리고요. 회전수가 지금 6분의 1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6분의 1배. 그러면 전류 값은 요 IA 값은 I와 같으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 같으니까 IA와 I는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전기자 저항 값도 뭐예요? 일정하지, 일정. 저항이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전압도 일정하고요. 그러면 기전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6분의 1 감소하면 기전력도 6분의 1배로 감소하는데 이 기전력과 요 부하 전류는 또 비례 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기전력이 6분의 1 감소하면 전류도 6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분의 P에다가 회전수가 6분의 1 돼서 기전력이 6분의 1 따라서 전류도 비례 관계에 의해서 6분의 1배를 잡아주면 그때 흐르는 전류값, 부하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33.3A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어서 우리 전류도 6분의 1배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46번 가도록 합시다. 우리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분권 전동기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대요. 회전 방향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지금 전동기잖아요. 우리 전동기가 됐든 발전기가 됐든요. 종류는 일단 똑같은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 타이어자 전동기가 있죠. 타이어자 전동기. 그죠? 타이어자 전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뭐예요? 자여자 전동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앞쪽에서 다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여자를 만드는데 타여자와 자여자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타여자는 우리 종류가 하나고요. 우리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를 하여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자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옆집 여자예요. 그죠? 이 여자는 어디 사는 여자야? 우리 집구석에 사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타여자는 뭐였어요?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는 거죠. 공급받아서 발전하는 발전기가 우리 바로 타여자 전동기예요.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전기가 아니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전압을 공급받아서 자속을 만든다. 공급받아서 여자가 자속이니까 자속을 만든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여자 전동기 뭐야? 자기 자신, 그죠? 스스로 자속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금 분권 전동기는 어디 거예요? 우리 여기 자여자 전동기의 종류로 들어가잖아요. 직권, 분권, 복권이니까. 그러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얘는 안 받죠. 그래서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더라도 회전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타여자 전동기라고 주면 외부로부터 그 전압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극성을 반대로 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회전 방향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자여자 전동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문제는 타여자가 안 나와요. 자여자가 나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몇 번이냐면 1번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갈 건데요. 4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동기 슬립의 범위 물어봤잖아요.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 슬립의 범위는 유도기에서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누가 있냐면 전동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두 번째 우리 발전기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슬립이 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범위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 누구예요? 우리 역상기가 있죠. 역상기. 그래서 요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됐냐면 제동기라고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죠. 우리 슬립의 크기가 대표적인 답이 얼마? 역상기, 제동기 줬을 때 1.97이라는 답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에 대한 회전자기를 물어보면 우리 E-S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하면 우리 삼상 우리 서브모터 있죠. 서브모터. 그래서 이 삼상 서브모터는 어떻게 했냐면 0.2보다 크고 0.8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번째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전동기 슬립의 범위니까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는 단독 운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독 운전이 우리 불가능하다. 요거 같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전기는 단독 운전이 가능하죠. 참고적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자, 이어서 48번 가도록 합시다. 동기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면에 설치하는 권선 물어봤는데, 우리 난조 방지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우리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난조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제동권선이죠. 그래서 우리 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우리 제동권선의 설치 효과가 있죠. 기동 토크 발생, 그 다음에 난조 방지, 그 다음에 불평형 부하 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뭐요? 송전선 단락 시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 전압 방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9번 볼게요. 변압기 내부 고장 보고 쓰이는 계정이 또 나왔죠. 이게 차동 계정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습니다.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는 게 누구누구 있어요? 우리 세 가지. 차동 계정기,
우리 비율차 동계전기, 전류차 동계전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울트 계전기 이렇게 있었죠. 1번 보시고 그 다음에 50번 갑니다. 50번 부하에 관계없이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로서 자속만을 만드는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요거는 사실 변압기 등가회로 및 여자회로가 있어요. 여자 회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여자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R과 X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L이 있죠.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1차의 단자전압 V1으로 잡아주고요. 이쪽에 우리 1차 전류 I1인데 요 놈을 갖다 우리가 I0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러면 2차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 회로가 2차 회로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차 전류,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요 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I라고 해요. 철선의 전류라고 하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I파이라고 해요. 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우리 R인데 컨덕턴스, 여자 컨덕턴스라고 놓고요. 요 놈을 갖다 우리가 여자 서셉턴스 해가지고 B제로 놓고 두 개의 벡터 합액해서 나오는 게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 물어봤잖아요. 우리 철심에다 코일 감아가서 전류를 인가하면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I파이를 갖다가 우리 자화 전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자화 전류가 바로 누구냐면 자속을 만드는 전류입니다. 이게 이제 단답형 문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는 누구냐 그러면 자화 전류다. 그래서 자자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게 되면요. 우리 요 I0 값은 전체 루트에다가 철선의 전류 제곱 플러스 I파이 자화 전류 제곱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화 전류의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 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외우세요. I파이 자화 전류는 I0의 제곱 마이너스 V1분의 철선의 와트 PI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자화 전류 공식은 계산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뭘 물어본다고요? 자화 전류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I0는 누구냐면요. 무부하 전류죠. 무부하 전류. 요 V1은 당연히 1차 전압이고요. 요 PI가 누구냐면 철선을 주는데 단위가 누구냐면 P의 단위가 뭐야? 와트죠. 그래서 철선의 와트 값을 줍니다. 그래서 자화 전류 물어보면 이게 요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 대표적인 답은 얼마냐면 땡7이가 답이에요. 땡점 땡7이. 근데 요게 숫자가 바뀌어 나와요.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답은 있지만 공식을 기억해서 대입해서 풀어주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드리면 요 무부하 전류 있잖아요. 요 놈은 요거 우리 여자 어드미턴스에다 V1 곱하면 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Y0에다가 1차 전압 곱하면 무부하 전류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Y라는 놈은 임피던스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Z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이 무부하 전류는 누구에서 결정이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답은 누구냐면 여자 어드미턴스가 답이죠. 시험 문제 출제자 물어봅니다.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는 누구에서 결정이 됩니까? 여자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적용되는 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자화 전류에서 답 4번이었고요. 정답 4번 체크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5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51번 문제 보시면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기가 되든 유도기가 되든 우리 제동법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 건들지 말고 거기만 단상제동기는 필요 없어요. 우리 세 가지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발전제동이 있고요. 일단 종류를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생제동. 이 회생제동 나오면요 무조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반환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반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요. 회생도 되돌려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 되돌린 에너지를 갖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제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제동이 있죠.
일명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해요? 우리 플러깅 제동이라고 돼요. 플러깅 제동. 그나마 얘가 좀 잘 출제가 되는 편이죠. 우리 삼상 중 뭐라고 나와요? 삼상 중 두 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여 우리 제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역상 역전 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삼상이 아니라 세 선 중 두 선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제동법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생 제동, 발전 제동, 역상 역전 제동.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삼상제동이라는 건 없어요. 삼상제동. 그래서 답 4번으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항상 회생이라는 건 반환자 좀 기억하세요. 거기 풀이 보면 나와 있죠. 딴 거 다 빼고요. 반환자 기억하시고. 발전제동은 거기다만 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풀이에다가. 그래서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발전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갖다가요. 그 발전기로 동작시킨 후 그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발전제동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발전기로 동작시킨 후 발생된 전력을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방법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은 반환자 기억하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2번, 요 밑에다 하나 더 정리해드릴게요. 52번 문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그 전기자 권선의 권선수를 계자 권선에 비해서 특히 많이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는 우리 보통 뭐 약계자 강전기자형으로 하여서 역류를 좋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변압기 기전력은 작게 합니다. 작게.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변압기 기전력 크게 하기 위하여인데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해서 3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으로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3번은 칠판 좀 정리하고 같이 한번 또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기기 문제 풀어드리면서 그 뭐 관련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잘 나오는 것들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외우시면 돼요. 내용 정리. 자, 우리 53번인가요? 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자, 53번 보시면요.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여 삼상전원에서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선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 쪽에서 상수변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수변환. 이것도 한 번씩 다 했던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예요? 삼상을, 그렇죠. 우리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 그래서 두 가지 외우자고 그랬죠. 첫 번째 이제 뭐 스코트 결선. 이걸 우리 다른 말로 T 결선. 그죠? 뭐 여기 시옷 받침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영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게 이제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죠. 최근 문제에선 답이 우드 브릿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원래 스코트 T 결선이 거의 대부분 답인데 최근에 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삼상을 우리 육상으로 바꿀 때 결선. 요거는 우리 아직까지는 답이 하나예요. 포크 결선. 포크 결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나 틀린 거, 또는 반대로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때 맞는 거나 틀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삼상전원에서 두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결선이니까 스코트 결선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요, 우드 브릿지 결선에서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나오는 게 뭐 있냐면 우리 그 주자변압기라는 게 있고요. 이걸 우리가 주자변압기라고 하거든요. 주자변압기. 그 다음 이쪽에 우리 그 T자변압기를 하나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선의 위치가 얼마냐.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T자 모양이기 때문에 T자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뭐 물어보냐면 우리 T자 변압기의 권수 비는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죠. 요 권선의 위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권선의 위치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T자 변압기 권수 비는 주자 변압기의 권수 B에다가 저 권선의 위치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게 권수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V2분의 V1으로 나와요. 낮은 전압, 높은 전압. 여기에다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54번 보시면 단상변압기에서 1차 전압이 3300이래요. 자, V1이 3300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에 무부하 전류를 줬죠. 무부하 전류가 얼마냐면 0.09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줬냐면 철손의 와트 PI라고 그러는 거죠. 요걸 110 우리 5와트짜리 주고 있습니다. 철손의 와트가. 그때 뭐 물어봤어요? 우리 자화전류 물어봤죠. 아까 우리 좀 전에 내용 정리했는데 어디였냐면요. 자, 칠판을 지금 지워서 그런데 우리 아까 좀 전에 50번 있죠. 50번. 50번에서 우리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우리가 자속을 만드는 전류를 자화전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자화전류 하나 공식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 자화전류 공식이 어떻게 했냐면 루트에다가 좀 전에 했어요. 무부하 전류의 제곱 마이너스 1차 단자전압 V1분의 철손의 와트 PI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공식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땡칠이가 답이었는데 요게 숫자가 바뀌어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장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답은 땡칠이에요. 무부하 전류가 얘잖아요. 그럼 0.09의 제곱 마이너스 V1이 3300이죠. 그 다음에 철손의 와트가 115. 요거 전체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083 나옵니다. 자화전류값.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뭐 숫자 그대로 3개 주어진 거 그대로 하나씩 다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식 꼭 암기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5번 갈게요. 삼상동기발전기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물어봤는데 단락비 산출에다 밑줄 그시면 돼요. 우리 보면 단락비에서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 우리 여기를 갖다 기전력 2라고 하고요. 몇 가지 나오는 거 다 잡아드릴게요. 계좌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자속 파인데 우리 자속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때 증가하는 선을 무슨 선? 우리 공극선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이 선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부하? 우리 포화곡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우리 삼상 운전 중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의 곡선. 삼상 우리 단락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극선이란 놈과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공극선이란 놈과 무부하 포화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포화율이죠. 포화율.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되는 후의 비율. 그래서 뭐 XY분의 YZ가 되는 거고요. 뭐 ABC가 주어졌다 그러면 AB분의 BC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X점, Y점, Z점 해가지고 자속이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답으로는 또 0.5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8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를 줘요. 그럼 요거는 8이고 여기는 빼줘야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 2분의 0.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무부하 포선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러면 단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세 가지가 있죠. I2분의 I1, IF2-분의 IF-, 그 다음에 IFS분의 IF0. 요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락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이니까 바로 뭐예요? 무부하 포화곡선과 삼상 단락곡선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삼상 단락곡선이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직선이 되는 이유도 나온다 그랬죠. 직선이 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 구할 수 없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되는 이유도 전기자 반작용이고요. 무브와 파워성과 삼상 단락곡선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단락비지만 구할 수 없는 게 또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6번 갈게요. 56번 문제는 보시면 정유회로 문제인데 단상 전파에다 밑줄 그으세요. 자, 단상 전파입니다. 거기 보면 교류 측의 공급전압 순식값을 준 거죠. V는 628에다가 사인 314T 이렇게 줬는데 이게 순식값이고요. 항상 사인 앞에 있는 게 무슨 값이냐면 우리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교류의 최대값.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이제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는 우리 각쪽 파수 해가지고 2파이 F인데 우리 오메가가 314 나오면 주파수가 얼마예요? 50이죠? 그 다음에 377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60Hz.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문제는 직류 측의 부하 전류를 물어봤고요. 거기다 밑줄 하나 그시고, 그 다음에 직류 측 부하 전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본 거냐면 ED하고요. 또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ED, 두 번째가 ID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럼 ED는 얼마예요? 전파 0.9의 2죠. 그죠? 0.9의 2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0.9 곱하기, 우리 반파는 0.4오고, 전파는 2배니까 0.9인데, 여기 2가 실효값이잖아요. 그럼 여기 최대값을 항상 얼마로 나눠야 되는 거야? 최대값을 사인 앞에 있는 최대값 무조건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왜? 최대값은 실효값의 루트 2배니까 반대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실효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 약 400V 나오는 거예요. 400V. 그러면 ID라는 놈은 뭐야? R분의 ED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오메가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니까 직류니까 직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R이 얼마냐면 직류축 부하정해가지고 25물 줬어요. 그 다음에 ED가 여기 구한 거 400이죠. 그래서 요거 나누면 20A가 되겠죠. 그래서 400V에 20A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하는 문제였어요. 1번. 그 다음 우리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57번 보시면 분권 발전기 밑줄 그시고요. 단자 전압이 100V입니다. 계좌 저항이 55, 계좌 전류가 2A, 부하 전류가 50A. 거기다 밑줄 그세요. 계좌 전류 2A, 부하 전류 50A. 전기자 저항은 0.15이고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물어봤어요. 전기자 반전기 무시한대요. 자, 그러면 분권 발전기 기전력 공식은 뭐야? V 플러스 IA, RA 이게 다예요. 그럼 V 값이 지금 얼마 줬냐면 V가 100V 줬죠. 단자 전압. 플러스 IA는 구해야 돼요. 안 줬기 때문에. 그럼 부하 전류 I 플러스 계좌 전류 IF인데 우리 용량이 줄 때는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써놓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분권 발전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발전기는 직류기에서.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가 좀 많이 출제되는 편이고. 그럼 지금은 부하 전류하고 계좌 전류 줬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이에요. 근데 전기자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부하 전류가 지금 50이고요. 계좌 전류가 2A잖아요. 그럼 52A의 전기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52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0.1 줬네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100 하면 105.2V 나옵니다. 105.2V. 그래서 정답 몇 번이? 3번 되겠죠. 105.2, 3번. 그 다음에 58번 갈까요? 58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맥동률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눈 것만 잡아드릴게요. 우리 교류분해 전압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교류분해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직류분해 전압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맥동률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이거 답이 되는데 시험 문제는 교류분해 전압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100V 직류 전압이 있는데 맥동률이 50%예요. 50%. 그럼 0.5 곱하면 50V잖아요. 즉 우리가 교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그럼 얘는 50%라는 얘기는 절반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린 직류만 존재할 때 우리 좋은 거잖아. 그래서 맥동률은 작을수록 좋은 건데요. 일단 요거 계산 문제, 구구단 문제 있어요. 요 두 개 곱하면 답인 거. 그 다음에 단상 반파할 때 우리 맥동률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죠? 121%고요. 그 다음에 단상 우리 전파 48%. 그 다음에 또 삼상 우리 상수가 커지고 반파보다는 전파가 맥동률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삼상 우리 반파 있죠?
이거 몇 프로? 17%. 그 다음에 삼성 우리 전파 있어요. 전파는 몇 프로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 삼성 전파. 그 다음에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것도 삼성 전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맥동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그 직류분해 전압이 커지는 거니까 가장 큰 출력값 갖는 거 4%.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또 육상 반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지금은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이 삼성 전파에서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삼성 전파에다 가장 4번 옆에 가장 큰 출력값을 갖는 회로다. 출력 값을 갖는 회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출력이 결론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DC죠? DC 출력. AC가 입력이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저쪽으로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59번 말고요. 59번 말고 60번 한번 볼게요. 60번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문제 바로 나왔거든요. 우리, 자, 부하 전압을 2000V 줬고요. 그 다음에 맥동률 3% 줬잖아요. 교류분이 몇 볼트 포함되어 있니? 자, 그러면은, 자, 9구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럼 지금 얼마냐면 얘가 2000이고 얘가 3이잖아요. 3이 6이죠. 그래서 요거 60V, 60V.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단, 이 직류분의 전압을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냐면요. 부하전압이라고도 하죠. 부하전압. 지금은 부하전압을 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정류회로를 해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바꾼 이유가 뭐야? 직류 자체가 우리 부하죠, 부하.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220V를 꽂은 다음에 콘센트에다 꽂은 다음에 뭡니까? 직류로 변환한 다음에 충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류 자체가 부하기 때문에 부하가 DC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우리 부하에 공급할 목적으로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류분의 전압을 우리가 부하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3이 6이니까 6자 들어간 거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59번을 자 이쪽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여기서 풀을게요. 자, 순서를 좀 바꿨는데 저 설명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60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자, 59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상 6국의 슬로스가 54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을 때 단절권계수 물어봤어요. 우리 그 단절권계수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 우리 KP라고 하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이 중요한 거야. 우리 항상 어디 사이판 가자고 그랬잖아, 사이판. 그죠? 뭐 타고 간다고 그랬어? 배나 비행기 타자고 그랬죠? 그래서 요건데, 요 파이는 무조건 180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인이나 코사인이랑 180 없으면 3.14입니다. 원줄. 자, 이때 베타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극간격분의 우리 코일 간격이죠? 우리 간격을 또 피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극피치, 극간격, 코일 피치, 코일 간격, 코일을 또 뭐라고 그래요? 권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권선의 간격, 권선의 피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간격을 안 주면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으로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베타 값이 줬는지 안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극수하고 슬롯스 줬죠? 안 줬단 얘기야. 그래서 극수가 6극이고요. 6분의 슬롯이 54가 되겠습니다. 6, 9, 54, 9가 되겠고요. 슬롯이 코일 간격이 되는데 그 코일 보면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1슬롯에서 들어가가지고요. 몇 슬롯에서 나왔대요? 나온 게?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야? 8슬롯에서 나왔다는 얘기, 8번째 구멍에서. 슬롯이 구멍이니까. 그럼 요 놈이 코일과 코일 사이에 간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빼주면 돼. 그럼 빼면 얼마예요? 7이죠, 7. 또 마이너스 7 그러지 말고. 8 빼기 1이니까 그냥 7이지. 그래서 또 7. 그럼 얼마예요? 9분의 7이 되는 거죠? 베타의 크기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제. 그럼 사인에다가 2분의 9분의 몇 파이? 7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번분수 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안에 거 곱해서 우리 밑으로 98, 바깥 거 곱해서 위로 7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예요? 180, 파이가 180이니까 사인 우리 요거 180 나누면 10이잖아요. 그래서 70도가 되는 거죠. 사인 70도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0.9397 나옵니다. 0.9397.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4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풀 필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왜? 단절권계수든 분포권계수든 물어보면 답이 무조건 제가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0.9 XX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0.9로 시작하는 건 답은 4번밖에 없잖아. 그럼 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뭐 특징도 있었죠? 단절권계수의 특징, 뭐 동량이 감소하고 고조파를 제거하여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 뭐 동량 감소니까 이제 권선도 절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회 20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